최고의 축구 선수에게 주는 발롱도르를 수없이 받고 천문학적인 몸값으로 세상을 놀라게 하며 클럽 축구 우승컵도 숱하게 안아본 슈퍼스타가 있습니다. 그런데 딱 하나가 끝까지 잔인하게 버텼습니다. 바로 월드컵 우승 트로피였죠. 오늘은 축구의 전설들이 그토록 바라던 마지막 성배를 들기까지 겪어야 했던 피눈물 나는 잔혹사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1958년 스웨덴 월드컵으로 가보시죠. 1958년 스웨덴 예테보리. 경기장 통로에서 브라질 선수단이 줄지어 걸어 나오는데 맨 끝에 아무도 신경 쓰지 않을 것 같은 소년이 하나 있었습니다. 마른 체구에 작은 키, 눈만 초롱초롱한 17살. 처음엔 너무 어리다는 이유로 선발에서 제외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한번 공을 잡기 시작하자 모두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준결승 프랑스전, 브라질이 전반을 2대1로 앞선 채 마쳤을 때만 해도 그냥 박빙의 승부였습니다. 그런데 후반, 이 소년이 폭발했습니다. 후반에만 3골을 퍼부으며 해트트릭 완성. 그리고 브라질의 5대2 승리. 결승 스웨덴전에서도 2골을 더 터뜨렸습니다. 월드컵 무대를 지배한 강심장의 소년. 그런데 경기가 끝나자 그라운드에 주저앉아 엉엉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17, 순수한 소년의 모습으로요. 이렇게 강렬하게 월드컵에 데뷔한 이 소년의 이름 알고 계신가요? 에드송 아란치스 두 나시멘투. 잘 모르시겠다고요? 그럼 이 이름은 어떠세요? 펠레. 네, 축구의 왕 펠레입니다. 어릴 적 동네에서 존경하던 골키퍼 빌레의 이름을 흉내내다 필레를 거쳐 펠레가 별명으로 굳어진 건데, 정작 펠레는 어릴 때 이 별명을 싫어했다고 하죠. 선수를 별명으로 공식 등록하는 브라질 축구의 관행력에 펠레라는 이름의 전설이 등장하게 된 겁니다. 생애 첫 월드컵에서 6골로 대회 득점 2위를 기록한 이 소년에게 전 세계가 넋을 잃었습니다. 누가 봐도 이 아이 우승 트로피였던 줄리메 컵을 몇 번이고 들어올릴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4년 후인 1962년 칠레 월드컵, 더 강해진 펠레에 온 세계가 기대감에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비극은 항상 예고 없이 찾아오죠. 두 번째 경기만에 근육이 파열되면서 대회를 마감해야 했습니다. 브라질이 우승을 하긴 했지만 펠레는 그라운드 밖에서 동료들이 트로피를 들어올리는 장면을 그저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펠레는 그래서 1966년 잉글랜드 대회가 간절했습니다. 최전성기의 기량으로 조국의 우승을 직접 이끌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비극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상대팀들이 경기 전략, 전술 대신에 아예 펠레를 부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경기마다 집요한 태클 세례가 이어졌고 포르투갈전에서 결국 눈물을 흘리며 다시 부상으로 그라운드를 떠나야 했습니다. 지금이라면 상대 선수들이 전부 퇴장감이었겠지만 그 시절엔 그냥 강한 수비로 통했습니다. 브라질은 조별리그에서 탈락했고 펠레는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다시는 월드컵에 나오지 않겠다. 선수로 보호받지 못하는 대회에서 뛸 생각이 없다. 하지만 4년 뒤 그는 돌아왔습니다. 1970년 멕시코 월드컵, 역대 가장 아름다운 팀이라 불리는 브라질이 마침내 완전한 펠레와 함께 출격했습니다. 이 대회 브라질은 그냥 이긴 게 아니었어요. 압도적으로 아름답게 이겼습니다. 펠레는 4골 1도움을 기록했고 결승전 이탈리아전에서는 헤더 선제골로 포문을 열었습니다. 4대1 대승. 경기가 끝나자 상대편 이탈리아 수비수들이 먼저 달려와서 펠레를 얼싸안았고 상대팀의 팬들까지도 기적 같은 전설의 귀환에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거 아세요? 펠레가 어릴 적 그토록 싫어했던 그 별명 펠레가 히브리어로 기적이라는 뜻이라는 걸요. 싫어했던 별명이 결국 예언이 됐습니다. 1986년 멕시코 월드컵 8강, 아르헨티나 대 잉글랜드. 이 경기를 빼고 마라도나를 논할 수는 없죠. 후반 6분, 마라도나는 공중 경합을 벌이던 중 왼손 주먹으로 공을 쳐서 골망 안으로 밀어넣습니다. 그런데 그대로 골이 인정됐죠. 잉글랜드가 거세게 항의했지만 마라도나는 아무렇지도 않게 동료들과 세리머니를 했습니다. 그리고 불과 4분 뒤 하프라인에서 공을 잡은 마라도나가 혼자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잉글랜드 수비수 5명과 골키퍼까지 차례로 제치고 그대로 슛! 피파가 선정한 20세기 최고의 골이 6세계 그라운드 위에서 펼쳐졌습니다.
사기극과 예술 작품이 같은 경기 4분 안에 공존한 믿을 수 없는 그 경기에서 아르헨티나는 2대1로 승리했죠. 마라도나는 경기 후 이렇게 말했죠. 조금은 마라도나의 머리로, 그리고 조금은 신의 손으로 넣었습니다. 마라도나는 이렇게 월드컵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렸습니다. 하지만 그 우승엔 무언가 찝찝한 뒷맛이 남았죠. 그래서 마라도나에겐 두 번째 트로피가 간절했습니다. 이로부터 4년 후인 1990년 이탈리아 월드컵, 당시 아르헨티나 전력은 솔직히 마라도나 외 10명 수준이었습니다. 무릎 부상이 누적돼 수술을 달고 살았지만 마라도나는 거의 한 발로 뛰다시피 하면서 팀을 결승까지 끌고 갔습니다. 결승 상대는 서독, 하지만 후반 페널티킥을 내주며 0대1로 패배하죠. 경기 후 마라도나는 내내 눈물을 흘렸습니다. 시상식에서 준우승 메달을 목에 걸면서도 울었어요. 억울하고 서럽고 아쉬움까지 한껏 담은 월드컵 역사상 가장 유명한 눈물 중 하나로 남았습니다. 혼자 다 했는데 혼자 다 울어야 했죠. 그리고 마라도나는 다시 월드컵에 도전합니다. 1994년 미국 월드컵에서 마라도나는 조별리그 1차전 그리스전에서 골을 넣은 뒤 포효했습니다. 마치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듯이요. 하지만 2차전 후 도핑 테스트에서 에페드린 계열 약물이 검출되면서 즉시 출전 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다시 카메라 앞에 선 마라도나는 눈물을 또 흘리면서 말했어요. 그들이 내 다리를 잘랐다. 하지만 어쩌겠어요. 다리뿐 아니라 손까지 썼던 축구의 신에게 두 번의 우승 트로피는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1998년 프랑스 월드컵, 당시 호나우두는 외계인이라는 별명으로 불렸습니다. 조별리그를 거쳐 준결승까지 4골 3도움, 이 세상 선수가 아닌 듯한 미친 활약을 펼쳤고 브라질을 결승 무대에도 올려놨죠. 누가 보더라도 딱 월드컵 우승만 남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결승 당일 아침 숙소에서 호나우두가 발작 증세로 쓰러집니다. 킥오프 6시간 전의 일이었어요. 팀 닥터가 달려왔고 병원으로 옮길지를 두고 대혼란에 빠졌습니다. 킥오프 72분 전에 발표된 선발 명단에 호나우두의 이름은 없었습니다. 브라질 팬들은 패닉, 코치진은 혼란 그 자체였죠. 그런데 놀랍게도 킥오프 직전 호나우두가 명단에 다시 등록됩니다. 결국 뛰었지만 그날의 호나우두는 호나우두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유령처럼 방황했어요. 지단이 이끄는 프랑스에게 0대3으로 완패하고 맙니다. 그날 호나우두에게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극심한 스트레스? 진통제 과다 투여? 브라질 의회 조사까지 있었지만 명확한 원인은 아직까지도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훗날 호나우두는 이렇게 회고했을 뿐이에요. 브라질 국민 모두가 나에게 기대 있는 것 같았다. 그 후 호나우두는 부상까지 잇따르며 선수 생명이 끝날 위기에 몰렸습니다. 수술대를 오르내리는 사이 많은 사람들은 호나우두의 시대가 끝났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4년 뒤 2002년 한일 월드컵, 호나우두는 모두의 예상을 뒤엎었습니다. 8강전을 제외하고 모든 경기에서 득점을 뽑아내며 브라질의 결승행을 이끌었죠. 그리고 결승 상대는 독일. 전 세계가 숨죽이고 지켜보는 가운데 호나우두는 67분 선제골을 터뜨렸고 12분 뒤 추가골까지 스스로 만들어냈습니다. 그토록 바라던 월드컵 우승 트로피는 물론 득점왕까지 끈질긴 집념과 뜨거운 열정으로 4년 전의 눈물을 씻고 스스로를 전설로 만들었습니다. 포기하지 않았던 괴물, 월드컵의 신도 그를 외면하지 않았던 겁니다. 우리 시대에도 끝끝내 전설이 된 선수가 있습니다. 바로 메시죠. 2006년 독일, 2010년 남아공, 2014년 브라질. 메시는 3번의 월드컵에서 매번 결정적인 순간에 독일에 막혔습니다. 2006년 8강 탈락, 2010년 8강에선 0대4 충격의 패배, 그리고 2014년 마침내 결승까지 올라갔지만 연장전 막판 독일의 괴체 결승골에 0대1로 또 무릎을 꿇었습니다. 트로피를 텅 빈 눈으로 멍하니 바라보는 메시의 모습은 역대 가장 슬픈 월드컵 사진 중 하나로 꼽히고 있죠. 골든볼까지 수상했지만 메시 본인은 훗날 그 상이 굴욕적으로 느껴졌다고 털어놓았을 정도입니다. 게다가 2016년 코파 아메리카 결승에선 칠레에 패했는데 이후 메시는 국가대표 은퇴를 선언해버립니다. 하지만 아르헨티나 거의 전 국민이 만류하며 메시는 결국 돌아왔습니다. 2018년 러시아 월드컵에서도 음바페가 등장한 프랑스의 덜미가 잡히며 16강에서 탈락했지만 메시는 라스트 댄스를 준비했습니다. 2022년 카타르 월드컵
35살의 메시는 그렇게 마지막이 될지도 모를 월드컵에 나섰습니다. 시작은 최악이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1대2 충격 패배. 그러나 무너지기엔 너무 간절했죠. 이후 매 경기 직접 골을 넣으며 팀을 결승까지 이끌었습니다. 결승 상대는 운명의 장난처럼 음바페가 있는 프랑스였죠. 2대0으로 앞서다 음바페 연속골에 따라잡혔고 연장전에서 메시가 다시 추가골을 넣었지만 또 따라잡혔습니다. 결국 승부차기로 간 결승전. 첫 번째 키커로 나선 메시는 흔들림 없이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전부 쏟아낸 메시. 그러자 월드컵의 신은 마침내 아르헨티나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토록 바라던 월드컵 우승 트로피를 두 손으로 들어올리는 순간 메시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16년의 모든 도전과 실패, 좌절이 마치 그 한순간을 위한 것처럼 느껴졌겠죠. 메시가 거머쥐었던 그 영광의 순간이 영원한 라이벌 크리스티아노 호날두에게는 아직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이 두 전설이 나란히 증명하고 있는 건 한 가지 진실인지도 모릅니다. 신들도 혼자서는 불가능한 일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거 아시죠? 2026년 북중미 월드컵 호날두는 그 마지막 퍼즐에 다시 한번 도전합니다. 과연 그의 라스트 댄스는 어떤 결말을 맞게 될까요? 좌절 없이 태어난 전설은 없습니다. 어쩌면 월드컵이 아름다운 이유는 수없이 무너졌다 결국 일어선 그 기억 때문 아닐까요? 다음 편에서는 그 아름다운 무대를 뒤흔들었던, 그래서 전 세계를 분노케 했던 판정 논란 탑5를 파헤쳐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세모스에게는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깊고 진하게 파헤쳐보고 싶은 또 다른 스포츠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세상의 모든 스포츠 세모스.